130년 전 청나라와 일본이 맞붙었던 전쟁입니다. 청일전쟁입니다. 이 땅 조선에서 조선과 아시아의 미래를 두고 쟁패했던 바로 그 전쟁. 청일전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일입니다. 오늘부터 청일전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운명의 청일전쟁입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운명의 청일전쟁입니다. 128년 전인 1894년 청과 일본이 바로 이 조선 땅에서 겨뤘던 전쟁입니다. 목적은 아시아 패권 쟁탈이었고 구시대 세계관을 고집했던 청은 근대 시대 정신을 수용한 일본에 굴욕적인 참패를 당했습니다. 20세기를 6년 앞두고 벌어진 이 청일전쟁 이후 아시아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천하질서는 붕괴되고 아시아는 일본이 주도한 근대 세계 속으로 내동쟁이 쳐집니다. 안타깝게도 그 전쟁터는 조선이었습니다. 1894년 가보년은 조선에서 동학 농민전쟁이 터진 해이기도 합니다. 500년 동안 누적된 봉건 조선 왕조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 동학전쟁입니다. 이 밀란을 진압해달라고 조선 정부가 부른 청나라 군사가 일본군과 맞붙은 전쟁이 청일전쟁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전쟁터는 조선이었죠. 그 전쟁에서 조선을 자기네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묶어두려고 했던 청은 무참히 패합니다. 아시아 주도권을 잡은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본격적인 식민지화 작업에 착수한 계기가 이 청일전쟁입니다. 조선 농민은 왜 죽창을 들었고 조선 정부는 왜 외국군을 불러 자기 백성을 탄압했고 청일 양국은 왜 조선에서 전쟁을 벌였을까요? 왜 남의 나라들이 이 국토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모습을 조선 정부는 무기력하게 바라봐야 했을까요? 일본은 왜 다름 아닌 조선을 타겟으로 삼아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전쟁이고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이 청일전쟁을 왜 돌아보느냐? 21세기 한중일 외교 경제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덕담과 도덕은 통하지 않습니다. 힘과 국익만 존재하는 이 시대를 징비하기 위해서 청일전쟁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872년부터) 4차례에 걸쳐 청나라 정부가 미국으로 유학생을 보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냅니다. 이 청소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간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유미유동이라고 합니다. 근대 문물을 배워서 나라에 충성하라고 보냈던 이 120명이 조금 넘는 어린이들. 1871년 배우라는 기술은 팽개치고 정신이 서구화됐다는 이유로 소환됩니다. 학업은 마치지 못하죠. 당시 아시아 최고의 해군 병력은 군사력은 청나라 북양함대였습니다. 이 북양함대 재원호 부함장 심수창은 그 유미유동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원호는 1886년 북양함대가 독일로부터 구입한 철갑선입니다. 8년 뒤 조선의 동학 농민전쟁이 터집니다. 조선 정부 요청에 따라서 북양함대에 속한 군함 3척이 조선 아산만 풍도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아마도 상해에서 태어난 심수창은 꿈에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리라고는 꿈꾸지 않았을 것이고 배수량 2355톤짜리 거대한 근대 철갑 군함 부함장이 되리라고는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1894년 7월 25일) 새벽 안개 속에서 일본 군함 요시노, 아키치시마 그리고 나니와가 재원호를 향해 포격을 가했습니다. 재원호 함장 방 백겸으로부터 대형 사격 명령이 늦어집니다. 그러자 부함장 심수창이 직권으로 교전을 명하죠. 1시간 20분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요시노함 포탄 하나가
퇴각하던 재원호 막루를 때렸습니다. 심수창은 머리에 파편을 맞고 전사합니다. 32살이었습니다. 천하의 북양함대라고 자부했던 청나라 함대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요시노부는 재원호보다 7노트가 빨랐습니다. 유미유동 심수창을 죽게 만든 요시노 함장 가와하라 요이치, 독일에서 2년 동안 해군 교육을 완수한 유학파였습니다. 재원호는 훗날 일본군이 전리품으로 압수를 합니다. 전쟁 개전 직후 일본군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나라는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심수창은 몰랐을 겁니다. (1894년) 동학 농민들이 봉기합니다. 타겟은 부패한 민씨 정권이었습니다. 목적은 보국 안민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평화롭게 하자. 일청전쟁 실기,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든 청일전쟁 군사입니다. 전쟁사죠. 이 기록에 따르면 그때 민씨 가운데 가장 부자는 전 선해청 당상 민영준, 훗날 민영휘로 이름을 바꾼 민영준이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그 돈이 바로 민씨 정부를 유지하는 자금이었다고 합니다. 굳이 일본 재료를 들추지 않아도 민영준은 당시 부패와 탐오의 탐관오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창을 든 농민들은 민영준 처단을 밀란 해산의 제1 조건으로 내걸었죠. 그리하여 민영준과 고정 정권은 그해 6월 3일, 양력 6월 3일 조선에 와 있던 청나라 장군 원세계를 통해서 청황실에 밀란 진압 군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문 전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국 전라도 관할의 태인과 보부 등은 민풍이 사납고 성정이 음험하고 간사하여 평소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몇 개월 사이 동학 교비 만여 명이 현역 10여 곳을 함락시켰고 전주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 흉악하고 완고한 자들이 다시 북으로 잠입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경기 지역이 시끄럽게 요동을 칠 것이니 손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 훈련한 폐국 부대는 현재 인원이 겨우 도성을 지킬 만할 뿐이고 아직 전투를 치른 경험도 없으니 흉악한 구적을 섬멸시키는데 쓰기 어렵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만연하면 청에 많은 근심거리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모년 이모군란과 갑신년 갑신정변에 폐국에서 2차례 내란이 일어났을 때 모두 중국 병사들이 대신 평정해 주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 의거해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몇 개 부대가 신속히 대신 토벌케 하고 폐국 각 병사들로 하여금 군무를 따라 익히게 하여 앞으로 수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급박한 형세를 구원하기를 절실하게 기다립니다. 청나라 장수 원세계는 요청 문서를 받은 즉시 이용장이 수장으로 있는 청국 총리암의 전부를 쳤습니다. 이용장은 재원호와 양위 두 척 군함을 조선으로 출항을 시킵니다. 조선 정부가 청군을 요청한 명분은 성정이 음험하고 간사한 흉악한 구적 선멸에 군사가 태부족하다. 청나라가 출병한 명분은 속방 조선 보호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부패한 조선과 그 조선을 속국으로 눌러 앉히려는 중국이 손에 손을 맞잡고 조선 밀란 진압을 위해 청국 군사를 함께 들여온 거지요. 그런데 이보다 2달 전인 3월 28일 일본의 망명 중이던 조선 정치범 하나가 중국에서 조선인 손에 죽었습니다. 갑신년 1884년 겨울 정변을 일으켰다가 일본으로 망명한 정객 바로 김옥균입니다. 조선 정부가 수차례 반복해서 보낸 자격을 피해서 겨우겨우 살고 있던 김옥균은 일본에서 조선인 홍종우와 친분을 쌓게 됩니다. 홍종우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온 지식인이었습니다. 김옥균은 조선을 동아시아의 프랑스로 만들겠다는 신념을 갑신정변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3월 23일 상해행 배에 오른 김옥균은 3월 28일 동행했던
벗 홍종우가 쏜 총에 맞고 죽었습니다. 일본의 망명 중이던 조선 정치범이 중국에서 조선인 손에 죽은 것이요. 김옥균이 상해에 가리라는 사실, 조선의 운명을 두고 이용정과 만나 담판을 하겠다는 사실, 그리고 홍종우가 그를 죽이라는 사실을 중국과 일본과 한국 모두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1884년 조선을 뒤흔든 정치범이 다시 세상을 어지럽히게 놔둘 세력은 그 새 나라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 죽음으로 이 삼국 갈등 요소가 사라졌다고 안도했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은 중국 군함에 그 시신을 실어서 조선을 보냈습니다. 조선 정부는 그 시신을 관에서 꺼내 토막을 내버립니다. 이 조선 왕조 최후의 부관참시, 한 달 뒤 암살자 홍종우는 조선 왕조 최후의 과거 시험에 급제해 관료로 임용됐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이 세 나라 가운데 가장 급속한 근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던 일본은 김옥균이 죽은 뒤 처리 방식이 야만적이라며 극렬하게 조선과 중국, 청을 비난했습니다. 시신을 조선으로 보낸 중국을 비난하고 원시적인 복수국을 벌린 조선을 비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숱한 구시대 사무라이들이 신분을 박탈당하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불만을 분출하고 근대화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 지도부는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쟁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동학난이 터진 겁니다. 김옥균을 사상적으로 가르쳤던 일본 지식인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진화 정부가 원병을 파견할 경우 일본 정부도 같은 세력의 군사를 보내 대등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후쿠자와가 저렇게 주장하고 며칠 뒤 청나라 황실에서 보낸 전문 한 장이 일본 정부에 접수됐습니다. 발신은 이용장입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청일 양국이 협의한 조약 중에 장차 조선의 변란이 나서 청국에서 파병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당연히 공문으로 조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정부에서 온 문서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전라도 관할 하 백성은 습성이 흉하고 사나워서 동학교도와 무리를 지어 현읍을 공략하고 또 북쪽에 있는 전주를 함락시켰다고도 하였습니다. 얼마간의 군대를 파견하여 속히 와서 정토를 대신해달라고 간청이 왔습니다. 우리 조정이 속방을 보호하는 예로부터의 관례이므로 이렇게 청나라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일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학수고대하던 일본은 즉각 대기 중이던 군사를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천하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